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영웅전의 디렉터 DOL입니다. 겨울의 끝 무렵에 플레이어 여러분께 첫 개발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느새 이파를 지나 벌써 초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런저런 기념일로 감사함을 나눌 일이 많은 5월인데요. 모쪼록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일상을 잘 즐기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일상에 마영전이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첫 개발톡 이후 지난 3달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주 만나 뵙기로 약속을 드렸던 만큼 22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오늘 두 번째 개발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총 3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업데이트 예정사항, 두 번째는 개발 근황, 세 번째는 요즘 이야기입니다. 업데이트 예정사항에서는 아마 플레이어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6월부터 시작될 여름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지난번에도 참석해주신 워리어 드래곤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영웅전 액션팀의 워리어 드래곤입니다. 네, 갑작스럽지만 가끔 커뮤니티에서 워리어 드래곤님의 본명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안개봉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몬스터 바크 1호 때문인데요. 디렉터님이 예전에 개발자일 때 제 이름을 따서 몬스터 이름을 붙이셨죠. 저를 바크 1호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요. 플레이어님들이 바크 1호를 박일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보기가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바크 1호 관련된 꿈을 꾸었던 기억도 나네요.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쓴 이름이긴 했는데 바크히로가 그렇게 불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워리어 드래곤님의 이름 때문에 죄송한 것도 있지만 당시 바크히로는 저한테도 참 여러모로 아쉬웠던 레이드였습니다. 그런 탱크 형태의 보스를 제작하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제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개발 진행의 자유도가 다소 부족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처음부터 직접 준비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전투가 더 개발자로서 만족감도 높은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그린트, 빛나는 자 루라바다, 네반 같은 경우가 만들면서도 제일 재미있었고 완성된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네반 때는 오염의 군원을 다른 분이 만드셔서 이 둘을 조합하는 게 색다른 경험이었죠.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단이나 네베레즈, 노메르 제작을 맡았었는데요. 그런 기사형 몬스터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전으로 가면 듀라이나 이퀴리엄 같은 보스를 만들 때가 재미있었고 판테옴이나 유어드는 플레이어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아쉬웠습니다. 네, 곧 소개해드릴 콘텐츠에서도 기사형 몬스터가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개발을 워리어 드래곤님이 맡으셨으니 아주 재밌는 전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업데이트 예정사항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가볍게 언급했던 대로 다가올 6월 업데이트부터 시작될 여름 업데이트에 대해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 중인 내용들을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1년 2월 네 번째 결사대 레이드인 생명의 나무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해당 전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결사대의 추가 업데이트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전투 콘텐츠인 시공간 왜곡 레이드가 추가됩니다. 시공간 왜곡 레이드는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로 설계된 콘텐츠인데요. 기존의 레이드와는 별개로 완전히 엔드 콘텐츠의 영역에서 결사대를 뛰어넘는 전투 스케일로 개발 중입니다. 2016년 최초의 결사대 업데이트 당시 뛰어난 조작 실력을 갖추신 플레이어님들이 도전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전투로 기획했었는데 그런 최초의 도전감을 이번 업데이트될 시공간 왜곡 레이드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리어 드래곤님,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공간 왜곡 레이드는 콘텐츠의 난이도 특성상 메인 스토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8인 파티 플레이어가 요구되는 전투로 이번 첫 번째 레이드의 대표적 지역 컨셉은 고대 성체 유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맵에 머무르지 않고 페이지에 따라 전투 지역을 옮겨가며 싸우는 큰 스케일로 준비 중입니다. 컷신 요출과 함께 페이지 이동에 따른 특수한 요소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단순히 지켜보는 것보단 플레이어의 조작이 필요하거나 조작 제어를 뺏지 않은 상태의 전투를 대항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스로 등장하는 손의 찬탈자 타로스는 크로우 정도의 크기로 주무기인 큰 검과 함께 허리춤에 4개의 돌을 차고 있습니다. 전투 규모가 역대 최고의 스케일인 만큼 전투 단계에 따른 공격 패턴을 파악해서 보스를 공략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과 돌을 쓰는 전투가 아니라 다양한 힘을 다루는 보스와의 전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여 시공간 왜곡 레이드가 전투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전적인 레이드로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투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간 왜곡 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장비 슬롯에 장착하는 신규 아이템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4단계의 등급을 갖고 있고 등급에 따라 능력치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등급까지 전투에서 드랍되며 제일 높은 네 번째는 아래의 3개 등급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최상위 등급 아이템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규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챈트 스크롤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주, 차분한 인챈트 스크롤을 이 아이템의 모든 등급에 인챈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챈트의 능력치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무기나 다른 방어구를 대신하여 신규 아이템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추가되는 전용 인챈트가 있습니다. 질주와 차분한 인챈트의 조금 다른 버전으로 출시되며 기존의 질주, 차분한 인챈트가 공격 타수가 많은 캐릭터에 유리한 인챈트였다면 신규 인챈트는 공격 타수가 적은 캐릭터에 유리한 형태입니다. 또한 질주, 차분한 인챈트와 비슷한 컨셉으로 MP를 획득하는 인챈트도 추가됩니다. 이 인챈트들은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저랭크 버전이 함께 추가되며 시공간 왜곡 레이드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하거나 완수할 때마다 획득하는 콘텐츠 전용 재화를 모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획득해도 거래는 기존 인챈트 스크롤처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왜곡 레이드의 입장 조건이 어떻게 될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 레이드와는 별개로 엔드 콘텐츠로서 최고의 난이도와 최고 스펙 수준에 도달한 플레이어를 위해 제작되는 도전적인 전투인 만큼 입장 조건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력이나 밸런스, 크리티컬의 요구 조건도 높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르드리 장비 기준 모든 파츠의 15강화 수준인 추가 피해 7,000이 요구되고 공격력 제한 해제도 4,500 이상인 캐릭터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 레벨이 확장되고 새로운 장비가 등장하는 사이클이 흘러가면 시공간 왜곡 레이드의 입장 조건도 저절로 완화될 텐데요. 내년에 두 번째 시공간 왜곡 레이드가 출시되면 해당 시점에 맞춰진 난이도와 새로운 입장 조건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공간 왜곡 레이드의 입장 조건은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것과 함께 필요에 따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적정선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공간 왜곡 레이드의 전반적인 내용은 차후 테스트 서버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워리어 드래곤님, 그럼 이제 여름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올 여름 7월 신규 캐릭터로 선보이기 위해 개발 중인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번 캐릭터는 랜스를 주무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출시했던 네티나 다나의 조작과 비교하여 외형과 실제 플레이 모두 무기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좀 더 강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강한 느낌이라고 해서 거칠고 파괴적인 쪽은 아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전투에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랜스 말고 보조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전투를 보조하기 위해 갈고리 형태의 특수한 보조 장비를 사용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갈고리와는 다른 형태이고 이동이나 당기기 등 적절한 사용으로 랜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장비를 맞춰서 장착하는 형태는 아니고 항상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랜스도 원래는 내반의 랜스 스피어처럼 손잡이가 긴 형태를 고려했었는데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무기이다 보니까
몬스터가 아니라 캐릭터가 사용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해소가 되질 않아서 손잡이가 다소 짧아진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7월 업데이트 전까지 액션팀에서 재미있는 캐릭터로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투 이야기인데요. 8월에 새로운 레이드 전투를 준비 중이시죠? 보스 이름이 에로 시작한다고? 네, 8월 업데이트로 준비 중입니다. 보스에 대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레이드에서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레이드는 인간형이 아니라 마수형으로 제작되고 있고 제가 아니라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형이 아닌 이유는 평소에 실험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아무래도 과거 마르젝타나 타라탄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예상하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황 이후로 이 친구가 제일 밉상인데요. 부디 스토리가 시원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석 달 후의 이야기지만 이 친구가 멀리 있는 캐릭터를 때린다고 움직일 때 바로 앞에 있는 캐릭터가 맞고 뒹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8월 업데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투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아이템 시뮬레이션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현재 게임을 즐기고 계신 분들은 보유한 장비에서 가상의 장비로 교체하거나 추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장비를 비우고 가상의 장비들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인챈트, 강화, 품질, 정령 합성, 각종 상태 효과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가능한 것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하거나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게임에 무슨 장비가 존재하는지, 어떤 인챈트가 존재하는지 등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업데이트로 플레이어 여러분이 쉽게 아이템을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로 예정된 문양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기존 문양이 참 작은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UI 편의성이나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 좀 더 문양이 잘 보이는 크기로 제작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문양이 약간씩 움직이는 형태나 기존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방식도 테스트해보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어 분들이 그리신 아기 그렘린을 참 좋아하는데요. 개편이 잘 진행된다면 문양 공모전도 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개발 근황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름 업데이트 위주로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이번 코너에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겠네요. 먼저 지난 개발톡에서 말씀드렸던 전투 순회 시스템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부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를 통해서 초기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업데이트에도 이 시스템을 위한 사전 준비용 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로직을 플레이어분들은 체감하실 수 없지만 탄탄히 계속 내부 로직을 수정해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가을쯤에는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순회보단 빠른 전투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니플헤임 전투만큼은 홍보 탭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나중에 순회 시스템의 이용도가 꽤 괜찮을 거라 예상이 되고 특히 마을로 이동하고 다시 입장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순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기존보다 더 시간적인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장 구간의 아바타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장 구간에서 딱히 아바타를 지급하진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 구간에서는 몰입감을 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내 캐릭터가 세계관에 걸맞는 모습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의도가 컸었습니다. 대신에 멋진 외형을 기대한 플레이어분들께는 만족감을 드리기 어려웠었던 장단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점점 꾸미기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복귀하신 분들이 의상에 거는 기대도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구간에서부터 레벨에 따라 아바타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기본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기획 중인 단계라서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도 올 하반기 중에는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준비 중인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디 내 캐릭터 간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플레이해보면서 스타일이 맞는 캐릭터를 찾거나 부캐릭터를 육성하는 상황에서 장비 맞추기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아이디 내 캐릭터의 장비를 다른 캐릭터에 공유해서 쓰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게임 내 경제 상황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장비 공유 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자유롭게 옮긴다는 개념은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전투 획득 아이템들의 거래 가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발 근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요즘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여성용 아바타 중에는 이름에 P라는 알파벳이 붙어 있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P는 포인트의 P이고 상체의 포인트를 강조한 디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바타에 어떤 건 P가 붙고 어떤 건 붙지 않는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접수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통해 P 버전 아바타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 버전 아바타는 기본적으로 부분 강조의 의도가 높은 디자인인 만큼 볼륨업 아바타일 경우에만 P 버전 아바타로의 1차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질의 적정성을 따지고 디자인상 P 버전 방향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두꺼운 가죽 재질이라면 적용 검토를 하지 않고 얇은 천 재질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초에는 레지나 아바타의 볼륨업 버전을 출시하면서 P 버전 아바타도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원래 해오던 P 버전의 포인트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했다기보다는 모델링 중간 작업 중에 자연스럽게 보여서 결정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숨겨진 비밀 아바타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P 버전 아바타는 이 형태 위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투 최소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이드 전투에서 보상 획득을 위한 최소 조건이 보스에게 입힌 피해가 7%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 값을 설정할 때도 고민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요. 가령 파티 멤버 중 3명이 최고 스펙의 캐릭터들이고 전부 변신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1명의 파티 멤버는 간신히 입장 조건을 넘긴 초보 플레이어라면 보스에게 입힌 피해를 7% 이상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는 꼭 최근의 아르드리 장비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밀레시안 장비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온갖 다른 상황에 대해서 기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결국 시스템에선 어뷰징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판단은 파티 플레이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전투 중 포션을 사용하지 않고 되살아날 의지도 보이지 않는 또는 적절한 플레이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멤버가 있다면 함께 플레이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적합한 대응 또한 파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기계적인 수치 제한으로 인해 초보 플레이어의 의지가 꺾인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패치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여 전투 최소 기여도 조건을 7%에서 3%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플레이어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게임 방해 행위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내용으로 점핑 포션 이벤트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커뮤니티나 건의사항을 통해 신규 플레이어를 위한 점핑 이벤트를 건의하시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점핑 포션의 사용 대상은 신규 플레이어가 아니라 현재 게임을 즐겨주시는 분들입니다. 가령 점핑 포션을 사용한 신규 플레이어가 기본적인 조작이나 스킬 사용 방법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레벨업 후에 레이드 전투에 진입한 상황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성장 구간 개편을 통해 1레벨부터
레이드 진입 레벨까지의 시간도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분들은 성장 구간을 경험하면서 기본적인 조작법과 기본 콘텐츠 사용법을 익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이 항상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들 모두 절대 흘려듣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발진과 함께 논의 중입니다. 저의 개발 의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해주신 의견으로 마비노기 영전이 좀 더 좋게 변화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해주시는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주제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2022년의 절반이 지나고 여름 업데이트도 시작이 될 텐데요. 기대해 주신 만큼 좋은 내용과 재밌는 전투로 찾아뵐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발 중인 것들을 플레이어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으로 잘 해보일 수 있도록 저희 액션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마비노기 영웅전과 함께 해주셔서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개발톡에서도 궁금하실 내용들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